우리나라 산지, 하천, 평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왼쪽에 있는 위성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한반도 부분이 푸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성 사진에서 이렇게 푸르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보시면 푸르지 않은 부분도 보이고 그렇죠. 이 위성 사진 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산지가 어디인지, 하천이 어디고 평야가 어디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실 지도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사회과부도는 56쪽에 있는 그 지형도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표라던가 지도를 확인할 때 먼저 그 지도나 표의 제목을 먼저 확인하고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를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오른쪽의 지도는 지형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지도나 표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육지의 높이는 얼마다, 0에서 100, 100에서 200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이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육지의 높이 해가지고 미터라고 나와 있죠. 이 연두색, 짙은 연두색 부분은 0에서 100m 정도의 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평평한 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점점 색깔이 옅은 연두색에서 노란색으로 가다가 갈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위를 보시면 2000m 이상은 갈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지형도에서 갈색이다 그러면 2000m 이상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형도를 잘 살펴보시면 2000m 이상이 보입니다. 어디에서 보이냐? 북한 쪽에서 보입니다. 보시면 북한 쪽, 여기 북한 쪽에 갈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북한 쪽에 있는 2000m 이상 되는 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갈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북한 쪽에 산이 많다는 게 또 여실히 보이죠. 색이 지금 한 500에서 1000m 이상, 그러니까 갈색으로 점점 짙어지는 부분들, 이 부분은 좀 높이가 높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쪽, 북쪽에 산이 많죠. 북쪽에 이렇게 북쪽에 산이 많고요. 그 다음 또 보시면 이렇게 동쪽에 산이 좀 많이 있죠. 동쪽에 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보이시죠? 그리고 연두색,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만한 평평한 땅은 이렇게 서쪽 부분에 많이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서도 요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살만한 땅이 있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여기가 산이 많이 있구나, 또는 평지가 많구나, 평평한 땅이 많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도에서 보시면 산맥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산맥이 몇 개 있는데, 일단 이 소백산맥 하나 있고요. 태백산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낭림산맥, 마지막으로 함경산맥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개는 우리나라에서 좀 중요한 산맥이라고 해서 전 시간에도 나왔던 거고요. 그 외에도 되게 많죠, 산맥들이. 특히 북한 쪽의 산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북한 쪽에 산이 많다. 그러면 남한 쪽은 산이 적냐? 그건 또 아니죠. 여기 보시면 광주 산맥도 보이고 차량 산맥도 보이고, 여기 지금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회과 부도에는 이렇게 노령 산맥도 있습니다. 산들이 많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이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 중에 70% 땅이 10개 있으면 7개가 산입니다. 그 정도로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모습을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천도 보입니다. 하천도. 이 지도를 보면 하천도 좀 보이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중요하게 배웠던 하천, 남한 지역만 보겠습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 이런 하천들을 우리가 중요한 하천으로 배웠는데, 그 외에도
영산강이나 섬진강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 강들은 어떻게 흐를까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과서 30쪽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우리 한반도의 그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에서 그 오대산을 지나 강릉까지 이 지도에선 대충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표시한 그림이 있습니다. 지형 평면도라는 그림인데 잘라가지고 본 건데, 이 보시면 이쪽이 동해, 그 다음에 이쪽이 황해입니다. 서해죠, 서해. 우리말로 서해고요. 중국하고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할 때는 황해라고도 부릅니다. 물이 누렇다고 해서 황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양쪽에 바다가 있고, 동해 쪽에 오대산이 1565m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가리산이 1000m짜리, 1051m짜리 가리산이 있고요. 점점 산이 내려가면서 평야도 보이고, 그러다가 바다가 나옵니다. 이 단면도로 봤을 때 지형이 이렇게 낮아지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동고서저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의 지형은 동쪽이 좀 높은 편이고 서쪽이 낮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제 강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이제 이걸 가지고 추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흐를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죠. 그렇다는 얘기는, 자 이제 오른쪽 지도에서 북한강과 남한강 쪽에서 흘러간 물이 합쳐져서 황해로 나간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강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는 것까지도 이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인 강들도 있습니다. 뭐 남쪽으로 흐르는 강들도 있어요. 뭐 낙동강이나 섬진강 같은 경우는 남쪽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또 그 강원도 쪽에, 강원도 동해안 쪽에 있는 하천들은 이렇게 흘러나가는 하천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큰 강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들로는 한강이나 금강, 영산강 같은 강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지, 하천, 평야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각 지형에서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생활 모습이 보이느냐,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산지입니다. 산지는 바람이 잘 불기 때문에 풍력 발전도 하고요. 대관령 같은 곳, 이런 데는 양이나 소를 키우는 목축업도 활발합니다. 그리고 산지 쪽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평지가 덥더라도 산지 같은 경우는 높이로 인해서 기온이 좀 평지에 비해서 여름에도 기온이 낮아서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어려운 말로 고랭지 농업이라고 합니다. 고랭지 농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산지에서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는 산에서 키울 수 있는 작물, 뭐 버섯 같은 작물, 나물들도 키우는 이런 활동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스키장입니다. 스키장을 평지에 만들지 않죠. 여러분 스키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신 분들 알 겁니다. 경사가 있어야만 눈에서도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잖아요. 스키장, 눈썰매장도 그렇고. 특히나 스키장 같은 경우는 그 내려오는 길이가 100m, 200m씩 되기 때문에 짧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산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고요. 등산도 가고, 그 다음에
산에서 또 이렇게 휴양시설을 만들어 놓고 쉬기도 하죠. 산지에 이런 휴양시설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산지는 사람이 적고 조용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쉴 수 있는 곳 또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서도 산지가 활용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입니다. 하천은 이제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하천 위에서 사람이 살진 않잖아요. 대신에 하천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 뭐 이렇게 래프팅을 한다거나 또는 댐을 만들어서 그 물을 이용한다거나 수상 스키를 탄다거나 뭐 보트를 탄다거나 이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이제 하천 주변으로 이렇게 운동시설이나 또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 하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평야입니다. 평야. 우리나라의 평야들은 대부분이 하천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평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평야에서는 도대체 뭘 하냐? 기본적으로 우리 조상 때부터 하천 주변의 평야들은 농사짓기가 좋아서 물 공급하기도 좋고요. 하천 주변이라서 땅도 기름지고 해서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산지에 비해서 사람이 많이 모여 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도 보시면 농사도 짓고 도로도 놓고요. 그 다음에 저 멀리 사진 멀리에 도시도 보이죠. 이게 전부 다 평야 지역에 조성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도 하천을 끼고 있는 평야 지역은 이렇게 공장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자세히 보시면 공장 옆에 이렇게 빈 땅들 보이시죠? 이 땅들에 지금 그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던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게 지금 사진에서도 확인이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하천에는 큰 도시들이 여러 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도시는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입니다. 서울 하면 생각나는 하천, 한강이죠. 큰 강에만 도시가 있는 것 아닙니다. 가운데 작은 하천 보이시죠? 이 작은 하천을 따라서 양쪽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큰 강이든 작은 강이든 하천을 끼고 있는 곳들은 평야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들도 같이 발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